주식상단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토마토TV 홈페이지 tv.itomato.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TV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상담,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금요일에 함께하는 진짜 쉬운 진단입니다. 장 마치고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종목을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뉴고요. 예. 그 비중은 10%고 금액은 13,300원이요. 13,300원이요? 네네. 네, 이거 혹시 매수 언제 하신 거예요? 오래됐어요. 오래되셨고. 네. 자, 이 뉴가, 그래요. 지난해 2만 원도 넘어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자, 그런데 어느새 지금 10,000원대 초반, 11,000원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1,650원 오늘도 좀 내려갔는데,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조금 더 사도 되는 건지 좀 얼마까지 가져가야 되는지 두 가지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자, 추가 매수 가능한 종목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과연 보유를 해보면 좋은지 그 가격 전략까지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뉴 알아보겠습니다. 자, 드라마만 들어보시죠. 콘텐츠 회사인데, 자, 뉴, 참 기세 좋게 상승했다가 지금 어느새 많이 좀 내려왔습니다. 전문가님, 뉴가 어느새 이제 11,000원대까지 빠져 있는데 13,000원대 가지고 계십니다. 10% 정도여서 추가 매수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뉴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아무래도 이 영화 산업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시장이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었잖아요.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아무래도 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예. 이제 봐주셔야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뉴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뉴를 그러면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는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지금 영화 산업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향방. 아하. 네, 이제 원래 작년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로 인해서 이제 또 예.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이제 기업이죠. 일전에 이제 2021년에 보게 되면은 이때 한창 이 넷플릭스 이제 뭐 지옥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뭐 지금 우리 학교는,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넷플릭스 핫한 이제 작품들이 예. 많았잖아요. 오징어 오징어 게임까지 해서. 게임도 있었고, 예. 굉장히 이제 좋은 작품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OTT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정말 크게 이제 뛰어오르면서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이 디즈니 플러스라고 예. 하는 이제 또 새로운 또 글로벌 OTT 이제 기업이 우리나라에 또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서 네. 이제 뉴가 이 디즈니 플러스와 또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예. 이제 해마다 한 편 이상씩은 계속해서 이제 작품을 낼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우리나라에 상용화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아무래도 지지부진하죠. 이제 뭐 이유가 꼽히는 걸로는 이제 이 디즈니 플러스에 조금 이제 마블 같은 이런 이제 해외 드라마나 네.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때문에 국내 콘텐츠가 조금 이제 부족하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또 재밌는 게 정말 많잖아요. 네. 이제 뭐 킹덤부터 시작을 해서 국내 드라마 정말 볼 게 많고 영화도 예, 많은데,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디즈니 플러스는 국내 드라마에 대한, 그러니까 국내 어떤 우리 국민들을 사로잡을 만한 컨텐츠가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예.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K 드라마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이제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는 올해까지는 그래도 조금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뉴 같은 경우에는 올해 2편 정도 이제 예. 드라마를 이제 제작을 하고 이제 새롭게 출범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화 산업에 대한 부분도 이제 예전에 마녀 이제 보셨는지 네. 모르겠어요. 봤습니다. 저는 재밌게 봤는데, 봤어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녀2도 개봉 예정에 있고. 그렇죠. 소평 네. 기대감 상당한 작품이었으니까. 그렇죠. 상당히 또 마녀 1이 재밌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밀수 같은 또 새로운 영화들도 이제 계속해서 개봉 예정에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영화 산업이나 드라마 산업에 대한 부분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이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제 정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지금 이제 제 주위 분들도 다 걸려가지고 저는 또 신기하게 안 걸리고 있어서 이제 오늘도 쫓아나게 됐는데, 예. 어찌됐든 지금 코로나는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어느 정도 조정세에 들어가고 있고,
이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보게 되면 이제 마스크도 쓰지 않는 그런 이제 완전한 엔데믹이 들어섰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뭐 시장에서 크게 탄력을 받고 있지 못하기는 하지만 기대감은 분명히 살아있고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이 모멘텀도 분명히 살아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뉴 같은 경우에는 이 아레나캐스트라고 하는 스트리밍 기업이 있어요. 이제 아레나캐스트하고 이제 최근에 이 NFT 네. 그다음에 메타버스 사업으로 협게 이제 그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콘텐츠 기반의 NFT를 새롭게 이제 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플랫폼도 예. 새롭게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신사업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NFT나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들은 지금 정부 정책상으로도 그리고 우리나라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해 나갈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는 연평균 계속해서 시장이 이제 성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메타버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투자를 해놓고 있는 기업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크게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뭐 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떨어진 것도 사실은 이제 이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왔던 구간들이 이제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셔도 무방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디즈니 플러스가 K 드라마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엔데믹도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된 만큼 이제 주가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 조금 기술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예.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를 해놓으신 가격이 제가 지금 딱 줄쳐놓은 13,300원 구간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디즈니 플러스 때 이제 한창 시장에서 핫했을 때 매수하셨던 개인 투자자들 또 많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이제 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매수가 구간까지는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이 이제 올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예. 저는 그런데 항상 이 추가 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추가 매수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주목을 할 때 진행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당장의 영화 산업들은 물론 이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면은 이제 대략 뭐 보름 정도가 걸릴 수도 있고 한 달 정도가 걸릴 수도 있고 뭐 3개월 정도가 걸릴 수도 있고 네. 기간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나 다 확정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기회비용이 사실 아깝거든요. 기회비용이 아깝고 지금 시장이 또 계속해서 반등장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네. 추가적으로 반등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뭐 지금 상태에서 미리 추가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조금씩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챙겨 놓다가 분명하게 뉴 같은 경우에는 뭐 영화에 대한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나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영화 산업들이 한 차례 이제 슈팅이 나와주는 그런 구간이 나와줄 겁니다. 그 구간에 이제 어느 정도 추가 매수를 그때 이제 고려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수익권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1차 이 반등 목표가는 13,500원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2차는 16,0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1차와 2차 목표가를 이제 참고를 하셔가지고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이 뉴를 그리고 영화 산업을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주목을 할 때 그때 추가 매수를 노리시게 된다면 충분히 수익권으로 이제 이 1차, 2차 반등 목표가에 맞춰가지고 이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실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상담 뉴를 살펴드렸습니다. 뉴 같은 경우에 추가 매수 여부도 같이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당장의 타이밍은 좀 아닐 것 같네요. 미리 그 진입을 했다가 비중을 늘리셨다가 계속 잠잠하기만 하면 좀 재미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말고 뉴를 비롯해서 이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에 조금 더 관심이 집중됐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고요. 1차적인 목표가 13,500원, 2차적으로는 16,000원까지 열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상담 받아봤습니다. 뉴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화 종목을 뒤로 하고 이번에 또 두 번째 종목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유튜브 종목이네요. 대망의 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자,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AD 테크놀로지 갖고 계시거든요. 자, AD 테크놀로지 비중이 25%, 매수 가격은 18,600원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18,400원이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신 게 뭐 얼마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정확한 뭐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삼성 파운드리 관련 칩리스 업체인 이 회사가 수혜를 받을 거라 생각하고 매수를 했는데
지지부진해서 문의드립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네, 말씀 그대로예요. AD테크놀로지 그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 바닥권 부근에서 이 지금 가격 부근에서 요즘에 계속 횡보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언제쯤 움직일까 이런 궁금증이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와 함께 AD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AD테크놀로지 계속 저 구간에서 지지부진한데 언제 올라갈까요? 자, AD 테크놀로지 같은 예. 경우에는요, 이 반도체 공정 중에서 이거는 또 이 기본적인 이게 설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소자 설계입니다. 그래서 ASIC라는 소자 설계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D램이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에 관련된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게 반도체 성장이 이끌어가는 펠리스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되게 신선하고 앞으로 나갈 종목이지만 예. 문제는 기업이 아무리 좋은 기술과 좋은 걸 가지고 턴키로 가지고 만든다 할지언정 예. 자 회사의 기본 뭡니까? 재물을 봐야 됩니다. 아하. 펀더멘탈을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펀더멘탈 자체가 일단은 시총 자체만 하더라도 일단은 3천억 이하의 스몰 캡이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일단은 마이너스를 일단 영업이익에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고 하다 보면 당연히 마이너스는 나오죠. 예. 그렇지만 이런 이 악재적인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도 어찌 보면 수익이 그다음에 제로 정도만 돼도 상관이 없는데 마이너스를 뒀다. 웬만한 반도체는 지금 거의 거의 뭐랍니까? 거의 완전 하늘을 치르고 올라가는 기판 소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실적 상당히 좋죠, 네. 그리고. 그러면 자 반도체가 언제부터 올라왔냐? 그럼 예. 이 지금 진입하신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요. 예. 자, 이 거래량을 보더라도요. 1월,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반도체가 삼성이 주가가 한참 있게 떠오를 시점, 반도체 시점이 이제 PCB 기판부터 시작해갖고 소재에 관련된 게 떠오른 시점, 이때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습니다. 예. 그때가 제일 많이 터졌고요. 그리고 난 뒤에 계속 하방 추세로 흘러내려갑니다. 예. 보시면 흘러내려가죠. 지금 박스를 보시면 흘러내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청자분께서 무조건 반도체고 뭐 예컨대 이 시스템 반도체고 좋아진다 뭐 TSMC가 뭐 이렇게 기반을 두기 때문에 아니면 삼성이 기반되기 때문에 어차피 된다고 생각할지는지 모르지만 예. 문제는 이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이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사실 횡보를 지금 치고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횡보 구간입니다. 지금 횡보 구간이니까 시청자분께서는 사실 이 박스권이라고 불리는 지금 23,000원대에서 지금 진입하신 이가 지금 어제 박스대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 크게 올라오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차라리 지금 PCB에 관련된 기판 소재, 그다음에 재료 관련, 그다음에는 장비 업체, 네.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팔고사라고 바이앤셀 관련주들 그런 쪽으로 러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시는 쪽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려면 좀 비중 자체가 25% 너무 높습니다. 아. 이게 너무 장기적으로 몇 년 후를 바라보면 모를지언정 예.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용역을 또 많이 맡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간접적인 능력 그거보다는 이 회사가 한번 슈팅이 크게 나오는 거는 뭐 이제 바이어들 그러니까 좋은 이제 자기 거래처에서 네. 이렇게 협약을 맺는다든지 그러지 않은 이상은 조금 힘들 거로 보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이 횡보 구간이 계속 길어질 거로 예상됩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진입가보다도 뭐 200원 올랐으니까요. 일단은 네. 뭐 수익권이시니까 빨간물이신데 이걸 좀 비중을 지금 수익이시니까 비중을 조금 낮추셔가지고 매수가보다 조금 낮으시네요. 예, 막봐서 맞습니다. 600원에 들어오셨고. 예. 그러니까 이 전장 부품을 일단 이끌어가고 이게 일단은 침리스 기업이라는 걸 예. 잊지 마시고 일단 이런 기업들이 사실 향후 이제 6년 후에는 우리 이 반도체 시장이라든지 모든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름이 좀 너무 좀 앞서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AD테크놀로지 길게 보면 좋은 종목일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의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횡보 구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AD테크놀로지 비중을 좀 줄여가시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망의 국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었습니다. AD테크놀로지 진단 도와드렸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볼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도 유튜브에서 남겨주신 종목이네요. 자, SS님, WS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좀 많이 내려간 종목인데
이 상하프론테크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 매수 가격부터 좀 볼게요. 43,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20%입니다. 자, 상하프론테크, 사연을 또 같이 남겨주셨어요. 수소 관련주가 요즘 힘을 못 쓰는데 바닥 찍고 자리 잡은 것 같아서 어제 진입했습니다. 5만 원 이상까지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네, 상하프론테크 이 말씀 주신 대로 수소차 관련 기대감으로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지난해 9월에 있었던 78,000원 이 고점 대비해서 주가 많이 밀렸습니다. 얼마 전에 2월 달에만 해도 저점 37,000원까지 내려갔던 종목이거든요. 자, 이제 그 바닥 찍고 나서 조금 올라와 있는데 바로 어제 진입했습니다. 목표가는 5만 원. 과연 이 정도 지점까지 가능한 종목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영근 전문가님, 상하프론테크인데요. 종목이 정말 주가 많이 내려왔다가 이제 조금 올라온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상하프론테크 어제 진입한 거 시점 괜찮은지, 그리고 5만 원까지 갈 수 있을런지 좀 살펴주실까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네.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조금은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죠. 자, 지금 이제 상하프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온 게 맞습니다. 예. 상하프로테크가 이 수소 연료 전지에서 이제 핵심 소재인 이 멤브레인 필터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생산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결과적으로 이 수소차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었죠. 다만 지금 현재 수소 이 생태계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상용화가 되기에는 이제 많이 아직은 이르다. 아직 윤곽이 완전히 잡히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직은 먼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사실 저는 이제 뭐 앵커님한테 한번 질문을 여쭤보자면 네. 전기차를 사시겠어요? 수소차를 사시겠어요? 당연히 전기차를. 그렇죠. 수소차는 뭐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현재 이 서울의 인프라 자체가 네. 단순히 서울만 따지더라도 서울의 충전소가 수소차 충전소가 5곳밖에 되지를 않아요. 있는 것도 잘 몰랐습니다. 그렇죠. 충전을 하러 가려면 예. 정말 진짜 뭐 1시간 넘게 가야 되고 약간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상태가 돼버릴 수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현재 이 수소차에 문제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스택이라고 하는 이제 네. 산소와 이제 이 물을 이제 수소를 같이 넣어서 예. 이제 어느 정도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핵심 부품이 있는데 지금 이 스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교체 주기가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용이 정말 비쌉니다. 그러면은 정말 안 좋은 상황 아닌가요?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익성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이제 좀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수소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 전체적인 이 글로벌의 어떤 이 이슈 자체 그리고 이제 주목도 자체가 전기차에 쏠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인프라를 확대하는데 지금 이제 쏠려 있지 수소차 인프라는 아직까지는 수익성도 미미하고 네. 지금 상태에서 이 어떤 수소 환경을 갖추기에는 조금은 아직은 이제 먼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수소 환경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전 정부에서도 그렇고 예. 지금 이제 현재 정부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이 수소 경제는 이끌어 갈 것이다. 이제 진행을 할 것이다. 정책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자동차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이제 이야기가 이제 먼 이야기가 될 것이다. 예. 먼저 이제 수혜를 받는 쪽은 수소 충전소, 그다음에 충전소. 수소 추출기 쪽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인프라가 갖춰지길 것이기는 하지만 네. 이제 어느 정도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이 자동차 부품, 수소 자동차 부품으로 해서 이제 수혜를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 구간은 분명하게 많이 떨어지고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이다라고는 분명하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상하프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기업 자체는 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실적치가 계속해서 작년부터 꾸준하게 올라와주고 있고 올해에도 추가적인 성장이 이제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충분하게 주가 반등은 나와줄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으나 아직 수소차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시장에서 나오기에는 이제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점을 이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때문에 지금 이제 시청자님께서 주요하게 말씀을 주신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5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느냐 이제 그렇죠. 이 부분이잖아요.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금 이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모멘텀보다는 기업적인 어떤 이 기업의 상태 요거를 이제 조금 주요하게 본다라고 했을 때 네. 결과적으로 이제 올해 기대되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그래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예. 이미 이제 이 수소차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많이 이 반영을 했죠. 그렇죠. 이제 하락으로 충분히 그동안에 반영을 했고 예. 지금 이제 최근에 뭐 효성중공업이나 이제 뭐 효성첨단 소재 이런 이 수소 충전소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동호화성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반응이 나왔어요. 네. 때문에 지금 정책상으로도 이제 한 번쯤은 이제 수소 관련주들이 이제 선별적으로 조금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하프론테크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하게 존재해 보여요. 예. 때문에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4만 원 후반대까지는
반등을 노릴 수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 이 상하프론테크에 대한 거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뭐 수소차뿐만 아니에요. 사실 자동차 업계 자체가 지금은 이제 업황이 많이 투심이 죽어 있는 상태죠. 맞아요. 투심이 죽어 있는 상태고 결과적으로 이 원자재에 대한 이런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이제 해결이 되기 어려운 만큼 이제 계속해서 이 자동차 업황이 살아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네. 때문에 당장에 뭐 5만 원을 강하게 뚫어준다라고 하기보다는 뭐 어느 정도 이 4만 원 후반대까지 도달을 했다가 다시 한번 이제 그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는 그러한 흐름이 이제 유지될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네. 1차 목표가는 4만 원 후반대, 4만 7천 원에서 4만 8천 원 정도를 이제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예. 만약에 이제 그 구간에서 더 본다라고 하시면 저는 1차적으로는 그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차익 실현은 어느 정도는 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예. 이제 차익 실현은 어느 정도 이제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항상 이제 종목이 강하게 움직일 때는 결국에는 시장이 주목을 할 때죠. 예. 시장이 다시 한번 이 수소에 대한 모멘텀을 주목을 할 때 접근을 해야 결과적으로 이제 큰 수익을 상대적으로 좀 빠른 시간 내에 기업용 낭비 없이 이렇게 챙겨갈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상하프론테크도 1차적인 반등가 목표가에 도달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눌렸을 때 매수하는 전략 요게 이제 가장 적절해 보이거든요. 네.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이제 뭐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의 차익 실현이 아니라 2번, 3번, 4번까지도 차익 실현이 가능한 종목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수소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수소 중에서도 순서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자 그래서 마냥 5만 원 이렇게 솟구칠 때까지 기다리시기보다는 4만 원대 후반 정도에서는 일단 비중 좀 줄여주시고 차익 실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도 같이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SS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상하프론테크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볼게요. 이번에는 전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네, 선장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 GS 리테일이요. GS 리테일이요. 그 예. 3만 원이고 80%. 오, 3만 원에 80%요? 예, 예. 오, 80%라면은 또 강력한 믿음이 있으셨던 거 아닙니까? 아, 예, 그 뭐 예. GS 홈쇼핑이나 예. 요기요 요런 걸 합병했다고 그래가지고 네. 주가가 좀 잘 갈 줄 알았어요. 합병 이슈요? 예, 예. 자, 그런데 3만 잘안 원에 가는 것 매수하셨고. 같아서. 네, 예, 예. 맞아요. 지금 사실 얼마 전에 2만 5천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2만 8천 원까지 올라왔는데 네. 이거 비중이 많으셔서 굉장히 좀 놀라셨겠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아, 그 BGF 리테일은 잘 예. 가는 것 같은데요. 아하. 그 상대적으로 GS 리테일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예. 무슨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BGF 리테일과 너무 다른 차트 흐름을 그려가고 있죠. 네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GS 리테일은 또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 비중 괜찮은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자, 최일호 전문가님. 이 BGF 리테일은 요즘에 잘 가던데, 이 종목은 좀 지지부진해가지고 비중도 80%시거든요.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이 종목은 그만 비교한 것도 이건 편의점 관련주입니다. 편의점. 그렇죠. 예, 편의점 간의 싸움입니다. 예, GS25냐, 예, CU냐의 싸움인데, 예. 뭐 시총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왜냐하면 CU 같은 경우에도 3조 한 1,300억 정도 될 거고요. 예. 뭐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2조 한 9,500억 정도 될 겁니다. 자, 지금 GS 리테일을 지금 나 깜짝 놀란 게 예. 80%를 진입했다 하시길래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관련주예요, 사실은. 리오프닝. 왜냐하면 소주 수요 급등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요즘에 또 포켓몬 요즘에 그 방 스티커부터 시작해서 그 왜냐하면 야간 시간을 이제 진짜 좀 정하면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거기서 일어나는 창출적인 게 많고 그다음에 GS25가 다른 편의점과 다른 게 뭐냐면 뭐 다르죠? 말도 편의 네.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모든 게 컴퓨터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반값 택배부터 반값 택배 원조예요. 예. 예. 그리고 뭐 편의점에서 뭐 진단 키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스템 자체를 제일 잘 갖추고 놨는데 예. 근데 수요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안 맞다 보니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인데 불구하고 지금 그래도 변곡점을 그리면서 25,800원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저 위에 보면 전고점 작년에 보면 한참 예. 위에 있어요. 예, 지금. 한참 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관련된 종목 아닙니까? 예. 유통업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그 코로나가 많이 생기니까 네. 이마트라든지 그 대형의 창고 마트 같은 거를 대부분 가지 않고 네. 근처에서 빨리 소비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소량만 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지 금액 대비를 별로 이게 차이를 두지 않기 때문에 예. 이제 점포수들도 많이 급증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차트가 딱 흘러내려가는 그 부분은 제일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에 또 관련된 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에 예. 대한 이익에 관련된 반사고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동을 시킬 때 보면 기름값이 요즘에 지금 2,000원까지 올랐죠. 예. 뭐 경유도 뭐 일반 휘발유하고도 거의 이렇게 맞닥뜨리고 있고 있었는데 잘 리오프닝에 관련된 종목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너무 고점이십니다. 근데 이 3만 원까지는 단계적으로 진짜 마디카 100원처럼 이렇게 올라가면서 예. 근처까지는 진입할 수 있겠지만은 왜냐하면 대형주들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게 저점이라 생각합니다. 저점이라 네.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3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3만 원점 라인에 보면 또 매물대가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 3만 원대까지 거의 진입했을 때는 가죽 80이 아니라 반의 반 정도로 해서 다른 쪽 지금 워낙 순환 섹터로 많이 돌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 보시다시피 지금 원전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다른 쪽의 전기차부터 많은 2차 전지도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좀 상당히 좀 고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미래지향적이지만 또 뒤로 봐서 현재의 시점에서는 좀 고전적인 게 많기 때문에 아무튼 요거 좀 참고하시고 저는 3만 원대 근처까지 진입하시게 되면 좀 최대한 이렇게 줄여주시고 가지고 가시는 분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충분히 전고점 이상은 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충분히 전고점 이상 올라갈 수 있고 편의점이 이제는 너무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 역시도 편의점에서 웬만한 것들 다 이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편의점 매출도 기대되기 때문에 지금은 흘러내려서 그래도 추세가 변환됐다는 점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그래서 2월 15일부터 시작해 추세가 우상방으로 올라가고 있고 한번 또 슈팅도 한번 나오고 거래량이 일단은 나오고 있네요. 예. 거래량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주가가. 그래서 내가 들어간 금액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금액 지금 28,250원이 향후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한 미래적인 청사진으로 좀 약간 긴 호흡을 좀 내쉬면서 조금 이 종목을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한 거는 예. 무조건 80이 아니라 줄여서. 반의 반으로 무조건 네. 비중을 줄여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처까지 도달했을 때 최소한 손해를 보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 근처까지 오게 되면 목표가 비슷하게 오면 무조건 줄여서 다시 진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썰달님, GS 리테일 일단 길게 보면 괜찮대요. 그런데 비중을 이렇게 많이 담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GS 리테일 3만 원까지 뭐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테니까 매수 가격 정도에서는요 비중을 반에 반, 그러니까 한 20% 정도만 남기시고 일단 비중 축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많은 수익 거두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멋지십니다. 자, 트레이너 전문가께서 멋지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어쨌든 과감한 투자도 좋지만 이렇게 비중 관리 철저하게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해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 종목입니다. 어쩌다 수익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 이 종목이 지금 와 있군요. 네, 여러분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정말 상장 전후로 해서 굉장한 화제를 모았던 LG 에너지 솔루션, 정말 말도 안 되게 주가가 지금 내려가다가 요즘 들어서 지금 8거래일 연속인가요?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38만 5천 원에 진입하셔서 10% 비중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좀 수익 꽤나 지금 거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축하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목표가를 50만 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지금 연속적인 상승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50만 원 과연 갈 수 있을까 기대감도 좀 갖게 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이 질문 참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단기간에 많이 올랐는데 50만 원 바로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 정말 뭐 소문난 맛집이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막상 가보니 맛집이 아니었다. 네, 이제 뭐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셨을 수는 있겠지만 네. 저는 맛집이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그때의
재료가 안 좋았을 뿐. 잠깐 흔들렸을 그죠. 뿐. 재료 상태가 안 좋았을 뿐이지 실력은 확실한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예. 같아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 2차 전지 시장으로 이제 확대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야말로 뭐 2차 전지의 대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올라왔던 이슈 자체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캐나다에서 이제 스텔란티스와 대략 한 4.8조 정도 이제 새롭게 합작 공장을 이제 설립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북미향으로도 이제 투자를 계속해서 조 단위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의 이런 이 전기차 시장에 확실한 점유율을 가져가겠다라고 이제 포부를 밝히고 공격적으로 지금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전기차 업황이 이 원자재에 대한 이런 압박감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부진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는 이제 대략 한 2년, 3년 정도만 있으면 네. 상용화가 바로 이제 큰 폭으로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지금 뭐 내연기관 차를 타고 있지만은 네. 2, 3년 뒤에는 전기차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처럼 계속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연평균 24% 정도는 계속해서 이제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갈 기업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원래 상장을 할 때 당시에는 이제 이 어느 정도 이 시작하는 가격이 3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사실 너무 이제 좀 높게 시작을 했었죠. 이제 그때 대략 한 59만 8천 원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이 상승을 하는 듯 싶었지만 나상을 많이 기대를 했었지만 그렇죠. 예, 계속해서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그야말로 조금 약간 시장의 악동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이러한 악재들을 전체적으로 다 반영하고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 이제 어느 정도 이 1개월 보호 예수 물량도 이제 1조 정도가 되는데 그 물량을 이제 어느 정도 잘 해소를 해줬고 예. 그러면서 지금 상태에서 최근에 이런 공격적인 투자 그러면서 이제 기대감이 이제 살아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에도 계속해서 회사의 성장성은 기대가 되고 있고 이것은 2024년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도 충분히 어떤 이 투자에 대한 밸류는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다만 이제 지금 시청자님께서 지금 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이제 30만 원대인데 지금 네. 이제 뭐 꽤나 수익 중이시죠. 그렇죠. 이제, 예, 큰 폭의 이제 수익 중이신데 지금 이제 50만 원까지 노린다라고 하시면 저는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시장 상황과 함께 이제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이제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이 잘 나왔죠. 이번 그렇습니다. 주는 이번 주는 상승이 잘 나왔는데 사실 이번 주 시장에 악재들이 조금은 우위에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미국에서 이 경기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사실은 수면 위로 올라왔죠. 오늘 북한에서 뭐 ICBM 발사로 인해서 이제 화제가 됐었죠. 예, 유엔 안보리가 굉장히 좀 규탄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예.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를 향한 제재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이제 이 생화학 무기를 준비 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러면 생화학 무기를 이제 정말 혹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 혹시나 발포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발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다라고 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때문에 지금 주말간에 어떠한 이슈가 나올지 모르고 다음 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저는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 이제 시장을 어느 정도 좀 시장에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어느 정도 수익 중이시고 지금 현재 구간을 보게 되면 또 마침 최초에 상장했던 네. 이제 이 59만 7천 원에 상장을 했다가 예. 딱 그 구간에 이제 지금 도달을 그러네요. 했죠. 네, 지금 구간에 이제 도달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또 정말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뭐 삼성전자와 같이 이제 가장 우리나라를 최근에 이제 이끌었던 그리고 핫했었던 그러한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심리상 정말 내가 한 달 넘게 물려 있다가 이제 지금 시장도 안 좋은데 네. 이제 올라오면서 내 매수가까지 왔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당연히 심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매수가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심리가 좀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때문에 월요일 날 흐름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제 월요일 날에 추가적으로 지금 이 44만 원대를 돌파를 해주고 이제 어느 정도 그 구간에서 자리를 잘 잡아준다. 이제 이 정도 구간에서 자리를 잘 잡아준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제 이 50만 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다만 만약에 이제 이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이 정도 구간에서 이제 이 뚫어주지 못하고 조정이 나온다.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한 40만 원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제 상승 탄력으로 이제 이어갈 만한 그러한 이제 흐름이 나와줄 것으로 판단이 돼요. 네. 당연히 이제 추세는 계속해서 상승으로 이어 나가겠죠. 워낙에 이제 좋은 종목이니까. 다만 시장의 흐름과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이 44만 원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자리를 잡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한 템포 차익 실현은 어느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눌렸을 때 다시 한번 비중 확대를.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좋게 이어질 것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네. 이제 그냥 걱정 없이 들고 가야 되는 게 맞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다다음 주 정도부터는 빅스텝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요. 예.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금 수면 위에 있는 상태다 보니 저는 챙길 거는 챙겨가자라는 전략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제 조금 중요한 44만 원 정도 이제 저항 라인을 설정을 하고요. 뚫어주는지 이제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맞고 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하게 보시면서 뚫어주면은 조금 더 쥐고 가는 전략. 만약에 뚫지 못하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차익 실현을 했다가 이후에 눌렸을 때 다시 한번 비중을 또 실어서 수익을 더 크게 보는 전략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LG 에너지 솔루션 50만 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갈 수는 있습니다만 시장의 흐름 잘 체크해 나가시면서 다음 주 상황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이렇게 종목 진단은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음 주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인호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다음 주 전략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다음 주 전략이요. 예. 지금 아까 전에도 김열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러시아의 이제 생학 무기가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의 돌발적인 행동이 없으면 이 국내외 시장 자체가 네. 일단 증시의 하방 압력은 별로 없을 거라 봅니다. 예, 지금 어렵게까지 이렇게까지 올려놨는데 예. 아무튼 그 점은 없을 거라 보고요. 2주 동안은 또 국내 증시가 상승으로 약간 일단은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주 같은 경우는 약간의 조정 시점이 한 포인트는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요. 자연스러운 조정. 예, 그렇죠. 자연적인 조정이죠. 자, 그리고 코스피는 2,700에서 2,750 안에서 박스권으로 형성이 될 거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에 뉴스가 정보니까요. 예. 이 정책 관련 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에 네, 뭐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네. 국방부터 시작해서 뭐 건설 관련 이슈라든지 근데 원전 네. 다시 가동하고 그런 부분. 그다음에 오늘도 가져오신 다들 로봇 관련주. 네. 또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또 퀄컴 같은 경우에는 또 그거 한다고 그에 대한 또 펀드 조성한다고 해서 또 예. 어제부터 시작해 또 메타버스 올라오고 해서 빠른 순환매가 옵니다. 맞아요. 번갈아가면서 계속 오르더라고요. 너무 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개인 투자하시는 분께서는 상당히 사실 위험한 접근성이에요. 그래서 약간 지금 계속 순환매가 도는 타이밍에 예.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 딱 보이면 그 저점에 조정이 들어올 저점에 한번 그때 진입을 하셨다가 다음 또 순환이 빨리 도기 때문에 네. 분명히 충분히 수익권으로 진입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지 마라. 예, 그걸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예. 일단 저점 구간에 조정과 눌림목에 진입하셔서 순환매가 자주 도는 이 업종과 그다음에 종목에 진입하시라. 그게 바로 다음 주 전략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라가다가 괜히 잃지 마시고 이걸 잘 기다려 보시면서 순환매를 이용해서 수익을 얻어가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도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김영길 전문가께도 다음 주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 전략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시장은 여전히 저는 이제 바닥을 잘 잡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바닥을 이제 잘 잡았다라고 보고 있고 예. 지금 현재 뭐 계속해서 악재들을 굵직굵직할 걸 다 이제 이겨내고 이제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세는 유지할 것이라고는 생각은 되나 예. 다만 이제 뭐 이제 말씀 주셨듯이 지금 현재 상승이 조금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네. 상승이 이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오늘 시장의 지금 흐름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 주말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좀 대비를 하는 그러한 이제 수급이 이제 좀 많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은 조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 조정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 이제 뭐 계속해서 저는 강조드리는 부분이 순환매가 정말 빠르게 잘 이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갈 때는 성장주, 실적주, 정책주, 그 다음에 내려갈 때에는 또 이제 정책주도 같이 상승이 나오면서 예. 뭐 인플레 관련주들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죠. 때문에 지금 뭐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이런 이 순환매가 나오는 섹터들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 그러한 섹터들을 이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이제 말씀 주셨던 달리는 말이 아니라 네. 이제 어느 정도 달리다가 잠깐 이제 목 좀 축이고 잠시 이제 쉬는 기간에 있는 그런 이제 이런 말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말들을 접근을 하면은 충분히 내려가는 시장에서도 네. 이제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지금 이제 단순히 그냥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이제 전체적인 이슈들에 대비해서 이제 움직일 거기 때문에 내려갈 때 그런 이제 선별적인 섹터들,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이런 손별적인 섹터들을 잘 공략을 해서 접근을 하면은 사실 아직까지도 수익을 챙기기 굉장히 좀 좋은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예. 보고 있고 다음 주까지도 그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다다음 주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뭐 다음 주에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네. 이제 슬슬 뭐 빅스텝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가시권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이 시장 반등세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예. 이게 시장 반등세는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수익을 챙길 기회입니다. 다만 이제 시장 반등세가 조금은 이제 슬슬 좀 마감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이 나올 만한 구간을 이제는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수익을 챙겨 놓을 기회에 확실하게 챙겨 놓아야 된다라는 거죠.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잘 수익을 챙겨서 다음 주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러한 좋은 종목들을 접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이 또 이어지네요. 지금 순환매가 워낙에 빠르게 돌고 있는데 따라가면서 다 얻고 싶지만 잘못하면 따라가면서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략 잘 챙겨가시면서 수익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께서 또 공개방송 있거든요. 그 얘기 좀 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공개방송 일정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어제도 말씀드린 것 반복되네. 같은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매주 이제 3시 반부터 이제 제가 계속해서 그날 시장 짚어드리고 이제 네. 시장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 30분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해보시면서 시장 같이 정리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전략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진단 더 많이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아직 다 많이 못 도와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밤 9시에도 종목 진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미스터 진단 오늘 밤 9시에 있으니까 진단 신청 미리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금산 전문가 김영우 전문가와 함께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